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지입니다. 오늘의 보이는 차이나는 특별 방송입니다. 저는 지난 7월 말에 중국 상하이에 또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같이 갔던 또 특별 게스트가 한 분 계십니다. 형님 누나들 미래에셋증권에서 AI를 열심히 보고 있는 한종모 선임연구위원입니다. AI와 중국 모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WAIC라는 컨퍼런스에 같이 좀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갔다 와서 보고서를 냈고 이제 그거 기반으로 또 유튜브에서 보여드릴 영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갔다 온 소회 그리고 정보들 같이 전해드리려고 그렇습니다. 보이는 차이나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WAIC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중국의 GTC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중국의 주요 부처들이 이제 공동 주최를 하고 이게 2018년 처음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2018년부터 이제 AI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AI를 바라보는 중국 정부의 시각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가이드라인으로 뭐 실시간으로 이제 매년 반영하는 주요 국가급 행사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데 의의가 있어서 저희가 또 둘이 직접 상해 가서 보고 왔습니다. 행사에 리창 총리가 이제 기조 연설부터 리창 총리가 이제 중국의 2인자죠. 그쵸. 2인자가 참가를 해서 이제 그 AI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I는 역시나 중국의 공동 부유를 위한 공공재다. 역시나. 이렇게 딱 명시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맞아요. 이 행사 기간 동안 깜짝 발표가 있었어요. 이게 상해에서 발표를 했던 거기 때문에 상해에서 원래는 이제 자율주행 시범구가 좀 일부 제한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또 열어줬어요. 그 주변 지역에 포니 AI라든지 포니 AI. 이렇게 상해에 딱 저거네요. 자동차의 이런 자율주행 차들이 로봇 택시들이 운영을 갑자기 막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회를 기반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적극적인 AI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들을 지지하겠다라는 좀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저 포니 AI 볼 때 제가 길가에 있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로봇이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실제로 사람 옆에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AI 기술 전반적으로 조금 친숙함을 가져라 이렇게 인민들한테 좀 말하려고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이게 규모가 방대하기도 하고 뭐 이제 기업들이 워낙 많이 참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인상 깊었던 기업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었지만은 화웨이의 데이터 센터 장비입니다. 데이터 센터 장비. 저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이었어요. 저도 처음이었고 제가 저것과 관련해서 수많은 보고서를 썼지만 실물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실제로 대중에게 공개된 게 이번이 첫 행사였다고 해요. 정확한 명칭은 이제 화웨이의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라는 시스템이고요. 버스 한 대의 크기예요. 이 384라는 게 뭐냐면 384개의 GPU가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는 NVL72라고 해서 72개의 GPU를 만들어서 하나의 렉 형태로 만든 건데 화웨이에서는 그게 아니라 5배 많은 칩을 집적을 해가지고 저렇게 좀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이지만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저런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저렇게 버스만한 데이터 센터 렉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또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촘촘한 전력을 해주는 그 기능들과 그 안에 들어간 서랍식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GPU들에 실제로 보면서 나중에 중국의 정말 공공재로서 그리고 엔비디아 칩을 대신하려는 그런 목적을 통해서 이게 화웨이의 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게 정말 좀 우리 이제 자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서방의 개발자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중국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너네들 칩 부족하니까 엔비디아 칩을 이제 우회로 수입을 하거나 뭐 소위 밀수를 하지 않느냐. GPU가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되면은 그게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못할 거다. 결국에는 화웨이가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화웨이 칩 만드는 거 알고 있다. 근데 저렇게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이 렉 형태로는 못 만들지 않느냐. 시스템으로 못 만들지 않았느냐. 개발자들이 비판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보란 듯이 화웨이가 저렇게 이번에 만들어낸 것을 이제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근데 아직은 막 수율 단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몇천 개, 몇만 개 단위의 시스템으로 만들지는 뭐 못하지 않을까라고 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능은 그렇게 엔비디아 것보다는 막 그렇게 막 전력 효율적이라든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전력도 많이 먹어요. 효율성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건 국산화의 기치다.
라는 점에서 맞습니다. 굉장히 네. 의미가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기 전에 알리바바가 AI 글래스를 발표를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갔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아, WAIC에서. 지난번 출장에서도 잠깐 이제 샵에 들러서 해보긴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네네. 활용 범위가 넓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좀 실제로 써봤을 때 진짜 그 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구현을 요 안경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네. 뭔가 사물도 앞에 실물도 보이고 그 안에 뭔가 가상 공간 같은 게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네. 느낌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 네. 그리고 AI를 잘하는 알리바바가 이 AI 글래스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그 AI 글래스로 페이먼트도 하고 이제 내비게이션의 역할도 해서 이제 길을 갈 때도 이제 뭐 뭔가 저희가 막 이렇게 지도를 찾아보지 않아도 이걸로 바로 네. 연동해서 이제 안내를 그렇죠. 해주고. 또 라이브 방송. 네, 안 그래도 그렇네요. 중국에서는 라이브 방송이 네. 굉장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좀 어, 꽃피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네. 있으면은 라이브 방송의 이때 틀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거워요, 아직도. 아직까지는 아직도 무겁고 솔직히 저는 아직은 안 살 것 같아요. 아직은. 그쵸. 아직까지 대중화로 가기에는 좀 시간은 걸리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AI 글래스라는 하나의 영역에서는 또 중국이 또 그 네. 점유율을 그렇죠. 가장 빨리 가져가고 가장 저렴하고 또 대중화를 시킬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라는 데에서 네. 어쨌든 AI 하드웨어에서는 좀 주목해봐야 되는 영역 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맞습니다. 느끼고 왔습니다. 일단 확실히 미국에서도 메타가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네, AI 글래스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마치 스마트폰의 전조와 같은 현상이 곧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뭐 네. 휴머노이드 관이 하나 옆에 크게 하나 있었잖아요. 네, 엄청 컸어요. 유니트리나 뭐 에지봇이나 유명한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업들도 다 이제 출품을 해서 네. 전시를 해줬고 어떻게 휴머노이드가 어떤 영역에 맞아요. 좀 네. 적용이 돼서 산업에 쓰일 수 있을지 그리고 네네. 일상생활에 쓰일 수 있을지를 실제로 많이 보여주려는 노력을 시도를 맞아요. 하고 있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되게 좀 부러웠던 건 뭐냐면 유니트리라든가 에지봇 같은 기업이 이제 사실 우리가 알 정도면은 중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일종의 유명한 기업일 테고 맞습니다. 약간 애국적인 기업이 됐을 것 같아요. 그쵸. 중국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고 사실 산업이 꽃피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부러웠다. 그리고 저렇게 애기들도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참관하면서 그거를 되게 그냥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맞아요. 모습이었어요. 이게 미래구나. 네, 이게 맞습니다. 미래니까 이게 뭐 부정하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자. 맞습니다. 잘 쓰자. 약간 네. 이런 것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웠다. 근데 저는 또 여기서 또 섭섭한 게 있었어요. 또 또 섭섭해. 섭섭해.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게 AI에 관심 많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좀 보자면은 아직도 휴머노이드는 좀 많이 느렸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실망한 게 뭐냐면 이제는 하이프의 단계는 점점점 지나서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될까, 실생활에 도움이 될까를 이제 그쪽에 앵글로 두고 좀 많이 봤거든요, 일부러. 아직은 이게 와우 포인트가 더 이상 나오는 뭐 그런 구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작년에는 와우 포인트였는데 네, 작년에 올해는 와우였는데. 와우 포인트가 아닌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저희도 이제 좀 휴머노이드를 이것저것 많이 보기도 그럼요. 했고 눈이 네. 높아지고 있다라는 네. 것도 있고 근데 아마도 향후에는 더 저희가 또 기대할 만한 와우 그쵸. 포인트는 계속 그렇죠. 생기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또 한창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유니트리의 네. 맞아요. 네. 격투기. 음. 네, 요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보여줬는데 저희가 그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저거 보면서 되게 신기하긴 했는데 여기서도 맹점이 하나 있는 게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제 구동되고 자기 이제 좀 망가진 이제 신체를 다시 어떻게 이제 일어서게 하는지 네. 약간 이런 하드웨어적인 구동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사실 이것도 다 원격 조작으로 옆에서 다 이렇게 그렇죠. 네. 이제 콘솔로 막 이게 하는 거거든요. 사전에 다 입력해 놓은 동작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 놓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로봇이 뇌가 정말로 좋아가지고 이렇게 복싱을 정말 제대로 하는 건지는 살짝은 의심이 들었다. 저 약간의 아직 소프트웨어의 한계는 아직은 분명 네. 전반적으로 다 있지만 그래도 중국의 휴머노이드의 하드웨어 능력, 맞습니다. 하드웨어는 정말 세계 움직인 능력, 1위였다. 네, 이런 것들은 빨리 발전하고 있구나를 네.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생태계가 너무 잘 꾸려져 있다. 네, 맞습니다. 언어 모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빅테크의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네. 최근 유니콘 기업들에서 이제 내놓는 또 다양한 언어 모델들이 또 핫한 것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제가 이거 촬영하기 직전에 데이터를 하나 찾아봤는데
정말 전 세계의 그 언어 모델들이 한 2, 3천 개가 나왔대요. 그 중에서 40%가 중국 기업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쵸, 네. 근데 사실 중국도 챗GPT 이후로 이 대형 언어 모델 개발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고 정말로 전 세계적 수준의 오픈 소스 모델들이 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 계시는 미니맥스라는 그렇죠. 기업에서 내놓은 오픈 소스 모델 M1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막 손짓하고 있는 게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이제 LLM 기업들의 성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1이 한 중상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네, 한 1.5티어, 네, 1.5티어 맞습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언어 모델 학습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국 업체들이 잘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아, 그렇죠. 전력이죠, 네. 전력. 네. 전력 부스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엄청 컸어요, 생각보다. 그 심지어 또 중국의 뭐 북부, 중부, 남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맞아요. 그 전력들의 인프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네. 여기에 이제 AI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네. AI 어떻게 쓸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럼요. 좀 저런 화면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네.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제 인공지능 컨퍼런스 행사장에서 전력을 저 정도로 신경을 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정말 중국에서는 지금 각을 잘 잡고 있구나.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딱 아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AI를 쭉 보니까 AI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에센스만 남기고 딱 두 개거든요. 실리콘, 반도체랑 에너지, 전력이에요. 근데 사실 에너지 전력이 더 병목이 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실리콘에서의 이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지만 전력은 부족해요. 중국은 그 반대에 가깝죠. 그렇네요, 네. 전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조금 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고 있고요. 리창 총리가 이번 WAIC 행사를 포인트로 해가지고 어떠한 도전적인 과제를 조금 제시를 했어요. 그 PUE라는 지표를 1.2 이하로 맞춰라라고 하는 약간 도전적인 과제를 좀 제시를 했거든요. 이 PUE가 Power Usage Effectiveness라고 해갖고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받아서 IT 장비에 쏴가지고 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연산을 쫙 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버려지는 전기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최소화하고 연산의 파워를 몰아서 막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게 하는 지표가 PUE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평균이 한 1.3? 막 이 정도 되고요. 이제 전력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진 선도적인 AI 데이터 센터 한 1.1에서 1.2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근데 1.2 이하로 맞추라는 것은 그만큼 엄청나게 전력 효율적으로 써라. 세계적인 수준으로. 약간 이런 도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라. 글로벌 스탠다드 중에서도 프론티어급에 맞춰라.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거는 미국은 사실 전력을 어떻게 지금 쓰려고 하냐면 원전 아니면 천연가스를 많이 쓰려고 해요. 그쵸. ESG랑은 조금은 멀어져 있는 약간 그런 개념인데 중국에서는 이번에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청정에너지 써라. 무탄소 에너지도 아니고 원전은 무탄소거든요. 사실 풍력이랑 태양광 에너지 쓰라는 거예요. 근데 풍력이랑 태양광 에너지를 쓰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배터리입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없으면 안 돼요. 네. 재생에너지로 하려면. 그렇게 되면은 사실 중국에서 제일 잘하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게 딱 잘하는 거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 보면은 이제 중국산 LFP 배터리가 정말 거대한 수요처가 새로 생겨나는 거죠. 전기차에만 쓸 게 아니라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거대한 규모로 ESS 장치를 이렇게 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먼 미래까지 보고 이제 에너지원까지 이게 딱 세부적으로 정해서 가자라는 게 사실 중국이 AI 방향을 정말 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안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도 굉장히 파악을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영악하죠.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그거를 또 중국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만 또 이걸 또 공공재로 또 삼아서 이렇게 하는 전략이 한 방향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자리파가 확실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그러면 WAIC를 다 돌아보고 좀 느낀 점이 있다면 지금 딱 보고 계시는 그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 부스가 그 민간 기업의 부스가 아니라 중앙정부랑 지방정부랑 약간 합작해서 만든 휴머노이드에 필요한 뭐 일종의 부품 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뭐 감색이라든가 모터라든가 로터라든가 막 이런 것들 그 센서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과거 한 2016년? 막 이때쯤에 전기차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종의 규정을 해주고 스탠다드를 약간 일종의 레퍼런스를 제시를 해주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중국 경기차 업체들이 정말로 수백 개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옥석 가리기를 해가지고 뭐 비아지라든가 뭐 샤오펑이라든가 뭐 이런 뭐 되게 선도적인 수출도 잘하고 있는 막 그런 기업들이 탄생을 한 거고 휴머노이드에서도 약간 뭐가 필요한지
딱딱딱딱 레퍼런스를 정해주면서 일종의 레고 블록을 제시하고 이 레고 블록대로 잘 만들어봐. 근데 잘 만든 애들은 수출도 할 수 있을 거야. 아, 그쵸. 약간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좀 제시를 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굉장히 좀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WAIC에서는 그냥 어쨌든 AI가 어떤 영역이든 다 네. 적용이 가능하다. 인공지능 플러스가 정말 실제로 정말 한 단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보여주려고 어필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아무래도 미국 쪽을 많이 봤었으니까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약간 독자적인 단어를 항상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도 미국에서는 피지컬 AI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고 중국에서는 인바디드 AI라고 많이 해요. 결국 똑같은 겁니다. 실체화된 AI. 여기서 또 인공지능 플러스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봤을 때는 약간 에이전틱 AI 같아요. 에이전트. 그쵸. 결국에는 에이전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에이전트라는 게 결국에는 나를 대신해서 자동화해서 산업 영역 곳곳에 에이전트가 투입이 돼가지고 비용을 절감해주고 혁신성을 올려준다. 뭐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WAIC 같은 큰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 이제 참관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서로의 기술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도 한번 좀 볼 수가 있고, 또 맞습니다. 경쟁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국가가 정원이 한 방향으로 AI 산업 발전을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자리 잡았구나라는 게 저는 이번 WAIC의 참관 후기였습니다. 일단 WAIC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말씀 못 드린 내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번 방송에서.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그 행사장만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굉장히 중국에서 유망한 일종의 스타트업과 비즈니스 미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자율주행을 잘 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모멘타. 여기 모멘타라는 기업은 저희가 이전에 봤던 뭐 포니 AI나 아니면 뭐 그냥 비아디가 자율주행을 잘한다 뭐 이런 그 느낌과는 또 다른 결의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자율주행 기업이에요. 자기네들이 만든 자율주행 기술을 각 완성차를 잘 하는 기업에 제공을 차에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모멘타라는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은 우리는 자율주행계의 안드로이드. 개방형 OS가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운 좀 야심찬 기업이었습니다. 상하이 자동차와 이제 가장 크게 가장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 자동차의 하나의 IM이라는 브랜드의 전기차를 태워주셨어요. 상하이 완전 도심은 아니었고 약간 한국으로 치면은 구로 디지털 단지 약간 이런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런 공간에서 저희가 거주 지역도 있고 사무 지역도 같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을 도심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돌아봤습니다. 근데 참고로 중국은 전기차가 정말로 많았어요. 그럼요. 정말로 많았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앞에 핸들을 안 잡고 계십니다. 저게 왜냐면 그게 법제화가 되어 있대요. 50초마다 핸들을 잡아야 된다던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근데 그게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법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고 이렇게 언지를 주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호를 기다리고 있고 저 앞에도 이제 직선 딱 도로가 아니고 이렇게 한번 또 꺾여 공사장 때문에 약간 저렇게 이제 앞에 차가 지나가는데 맞아요. 이렇게 막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다 인식을 합니다. 보수적이면서도 막 그렇게 웨이모보다 엄청나게 보수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약간 테슬라 로보택시와 약간 웨이모의 그 중간 정도 어딘가 아닌가 시승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비즈니스 미팅을 다시 하러 돌아오면서 오토파킹을 하는 건데요. 제가 좀 해달라고 요청을 좀 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어렵겠지라고 했는데 오토파킹은 제일 쉽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쉽게 하더라고요. 결국에 모멘타가 근데 추구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에서의 입지 같은 경우는 화웨이랑 경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줬고요. 맞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의 가장 자율주행 잘하는 기업은 역시나 화웨이고 그 밑으로 이제 그와 경쟁을 하려는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게 또 완성차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소프트웨어만 하는 기업들로 나눠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모멘타라는 기업을 꽤 오래 전부터 알았어요. 한 작년 초쯤부터 모멘타에 대해서 들어보고 공부를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 공부를 하다가 모멘타를 알게 됐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모멘타가 안드로이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가 쓰면 iOS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멘타가 생각하는 iOS가 테슬라였습니다. 네, 애플이다. 애플이었다. 네, 그렇다는 거죠. 테슬라를 궁극의 경쟁 상대로 모멘타는 보고 있느냐? 둘 다 기존의 철학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라이다를 조금 배제하고 카메라 올리로만 인간의 뇌 주행 지능을 본따서 이제 만들겠다. 자율주행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테슬라의 방식과 모멘타의 방식이 동일하다라고 말을 했고, 아까 하웨이 말씀 주셨는데 저도 하웨이가 제일 잘하는 것 같긴 하지만 모멘타에서는 약간 조금 긁혔는지 맞아요. 좀 긁혔는지 하웨이는 우리보다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아래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멘타는 상하이 자동차, 비아디 뭐 이렇게 중국의 완성차 기업하고도 잘하고 있지만 또 글로벌 완성차들하고도 협업을 많이 하잖아요. 토요타나 GM 이런 데랑도 많이 하기 때문에 메르세데스, 그다음에 BMW, 뭐 BMW 최근에 BMW까지도. 근데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글로벌 진출이 가능해. 근데 화웨이는 안 돼. 화웨이는 뭐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그 시장을, 화웨이가 안 되는 시장을 우리가 뚫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어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모멘타라는 회사가 좀 특이한 모델을 좀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런 사업 모델이 중국 내에서도 잘하고 있는 기업이 또 생기고 있다. 많이들 이제 뭐 포니도 알고 계시고 뭐 다양한 자율주행 기업들도 있지만 또 이런 회사도 있다라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올해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기 중이고.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한번 관련 뉴스는 좀 주시해보는 게 재밌지 않을까. 결국에는 굉장히 글로벌 플레이어들 중에서 소수의 업체들이 좀 과점하는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멘타 CEO가 했던 말이고, 근데 이제 모멘타에서 보고 있는 것은 결국에서는 한 3가지 업체 정도 되더라고요. 테슬라, 하웨이, 그리고 본인들. 물론 거기서 플러스 몇 개가 더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과점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있어서는 굳이 1등 걸 하고 싶지, 가장 안전한 걸 타고 싶지 덜 안전한 걸 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미국 쪽만 보고 있었지만 이제 중국 쪽 AI 출장을 통해 가지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중국 AI 생태계가 어떻게 A부터 Z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보고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다 보니까 또 방향성이 더 확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또 이 안에서 다른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중국의 AI 발전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차이나의 특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이제 보이는 차이나에서 약간 다시 물러가고 다시 유토피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